백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로 확정이 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 일정으로는 내주 24, 25일 그러니까 6월 24일 날 25일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은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죠. 출사표 당대표 출사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예,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지금 친윤들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황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게 사실 그 당원들을 모욕하는 언행이고, 그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제기를 했어요. 예. 하고 또 조정훈 사실은 TF 그 총선 참패 백서 특위위원장을 했던 조정훈 의원도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비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다시 또 그 대표를 맡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그 결속력이 상당히 그 금이 가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또 특이할 만한 게 또 어떤 경우냐면 대구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하는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가 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정말 그 후한무치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강력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친윤계로 분류됐던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이 사실은 비윤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날, 7월 23일 날 당대표에 있어서 이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면 벌써부터 엄청난 견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친윤으로서는 자기들 친윤에서는 당대표감이 지금 없어요. 마땅한 당대표감이.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항마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인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나이연대, 한때 나이연대라는 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서려고 할 때 그때 나이연대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때 나경원 그 당시는 당선이었던가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 턱도 없는 소리다 해갖고 그걸 잘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나이연대가 아주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철규는 친윤의 가장 선두주자로서 친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을 대항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을 꺾어보겠다, 이런 복심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떤가,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대표죠. 김재섭 의원 도봉갑에서 안규령을 꺾고 아주 당선이 됐어요. 37인가 뿐이 안 되고 아주 서울법대를 나온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세워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나경원이 가장 합당한 대항마가 아닌가, 이렇게 친윤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철규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지금 여권에서 이 대선 후보나 당대표로서는 표심은 가장 유력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철규 의원이 그 어떤 논리를 폈냐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 때 그때 당시에 3% 지지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가 되면서 친윤의 사실은 힘이 이 김기현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회자되면서 전격적으로 당대표가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5등 하던 사람을 1등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연대, 지금 이 표심의 그 소위 이 80%에다가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20%는 이제 일반 여론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게 발표되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안철수 의원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비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지세는 한동훈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맥락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이 연대가 부상을 지금 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행동을 할지가 의문이지만 현재로서는 나이 연대가 부상하고는 부분이 상당히 친윤 쪽으로는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갈등설이 봉합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 정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루트로 이 분석을 해보면 친윤 쪽에서 만약에 봉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조정훈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위 친윤이나 이 상당히 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비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분석이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한 파고를 헤쳐나가서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갈등설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독자 노선을 취하면서 2027년도 대선에 독자 노선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레임덕이 점점 심해지는 형국이 어느 그 정부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임기 말이 되면 이럴 때 상당한 친윤계 쪽하고 이 한 당에서 소위 말하면은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전국에 있는 국힘 당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7월 23일 날 당대표 선거에. 그래서 친윤 쪽에서는 막상 이 전당대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친윤 대 비윤 이런 구도가 되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23일 경선에 나오면은 50%는 얻기 어려울 거고 한 사람이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1, 2가 28일 날 5일 후인 28일 날 결선에 가면은 그때 뒤집을 수 있다. 거죠. 예,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친윤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김재섭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떨지 모르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과연 지난해 나경원, 안철수를 주저앉혔을 때의 김장연대와 지금의 나이연대가 과연 힘이 파괴력이 있느냐. 지금 지난 총선에 참패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밖에 확 없습니다. 떨어졌죠.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한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본격적으로 이 당무 전당대에 개입을 하겠느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준석 물러나고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때 친윤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정을 다 아는데 또 자기가 찐윤들한테 업혀가지고 가서 용산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달하고 다닐 사람도 없고 그때는 이용이라는 사람을 내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이용이가 가서 의총에서 이게 윤심이다 하고 뭐 성명서도 있고 뭐 결의문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연대 이거는 지금 친윤이 어떻게 보면은 사방팔방으로 각자 도생호 국면으로 가서 별 힘을 쓰지 못할 거다 그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한 이런 어떤 그 의중 전달을 하지 않고 다른 그 임무를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임기가 3년이 남은 현직 대통령 이 파워는 결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힘의 그 상당한 지지로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지지를 다시 중간에 또 꺾어버리는 행태는 사실 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 고심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격이나 특성으로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정말 폴더 인사를 하고 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쉽게 포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과연 윤심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누구를 통한 그런 당무 개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상당한 관심이 되지만 만약에 윤심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걸 이 싫어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읽혀진다고 하면 아마 그 나이 영향력은 연대도 막강하죠. 나이 연대도 말씀하신 그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번질 양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정무수석을 내가 듣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네.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정무수석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또 나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많죠. 예,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힘의 지지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고 이 한동훈 위원장, 소위 말하면 이제 떠있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딜레마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의 봉합 이게 가장 당 대표로서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 교수님이나 저나 그동안 여러 차례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를 최종 출마를 결심하기 이전에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그렇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네. 재정립해야 한다. 네. 지금과 같은 갈등 관계로 이렇게 알려진 속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굉장히 하거든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출마 선언을 하고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개입 얘기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도 출마 선언, 전에. 후보 등록 전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갈등설을 진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만약에 그 만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게 되면 굉장히 개입했다. 또 효과가 줄어듭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펙트라는 게 줄어드는 부분이 왜 있냐면 야권의 엄청난 비판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아 역시 문 아바타다. 대통령 아바타. 예. 그리고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은 총선 출마 전에 이 갈등설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그것은 뭐냐면 현 정부와 또 국힘 쪽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룹 결속 이게 이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이 안 그래도 지금 야권의 의석이 우세한 상황에서 굉장히 그 당정 간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더 숙고를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장관까지 이렇게 발탁을 시켜가지고 전권까지 부여했는데 이 갈등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의리가 없다 뭐 그런 식의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런 저런 점들을 지금 친윤도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지난 14, 15일 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로 네.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원희룡 11, 나경원 10, 안철수 7, 유승민 6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은 또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29%로 그렇습니다. 1위예요. 한동훈 27,
안철수 10, 나경원 9,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옹립할 때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경우 전파되면은 당원들한테 미치는 그렇습니다. 영향은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여의도의 요물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또 정치 구단이라고 자칭하시는 박지원 의원이 국힘 대표는 나경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았는데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또 딱 거들고 나섰네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제가 늘 그 제안을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재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은 분열 양상을 조장하는 행태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전략적인 접근이죠.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룹 솔리데리티나 코이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결속력을 얘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동격서 형태로 지금 북을 치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이 한동훈 이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생큐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은근히 지금 고조를 시키는 겁니다. 갈등을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 나이 연대라든가 그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런 그 국민의 힘의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에 대한 봉합의 또 어떤 소위 말하면 단초로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제 9단을 넘어서 12단이 됐습니다. 정치 12단.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국힘을 흔드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내주 초면은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테고 슬슬 전대를 향해서 뭐 대결 구도가 짜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